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입춘이 지났는데요. 북극 한파가 몰려오면서 정말 추운 날씨가 이어졌죠. 눈도 많이 와서 교통사고도 잦고 빙판길에 넘어지는 사고도 많았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중국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이 났는데요.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도시에서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더 특별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부디 좋은 성적들 거두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도 지난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늘 주말마다 바쁘시죠? 네. 이게 눈이 많이 오고 빙판길도 생기고 해서 네. 교통사고가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빙판길이 생겨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건가요? 아무래도 대형 사고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긴 하던데. 그렇죠. 네, 우리 마음도 좀 추워질 수 있고, 네, 긴장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판단력도 그렇죠. 순간 판단력도 좀 흐려질 수 있고, 네, 네, 아니면 뭐 겁심이 뭐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네 그 빙판길 같은 거 네, 네,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그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노화라든가 네. 질병이라든가 이렇게 악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죠. 네네. 네. 주변에 뭐 그런 분들 없으셨나요? 최근에 뭐 사고 나시거나. 다행히 주변에는 없으셨는데요. 네, 그 송대관 씨가 최근에 별세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나 갑작스럽게 허망하죠. 허망하게 정말 돌아가신 분들이 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올 겨울 즈음해서 네, 전국적으로 그 뭐라 하죠? 좀 특이한 독감? 예전과 좀 별다른 네네, 그런 독감이 좀 지금도 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망자분들이 좀 급격히 는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은 예전보다 우리나라 그 사망 그 자 수가 네, 한 3천 몇백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꽤 늘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런 기후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질병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극악한 질병이 네네, 만연하고, 한편으로는 또 의료제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뭐라 하죠? 시스템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좀 붕괴된 상황에서 네,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런 측면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계속 응급 환자들이 네. 빨리 병원을 찾지 못하고 의사가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너무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전화 연락하고 하다 간신히 뭐 한두 시간 만에 찾게 되니까 응급 환자는 그야말로 응급 환자인데 네. 응급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응급실 붕괴 과정은 네. 사실은 이 의료대란 이전에 그 벌써 꽤 됐죠.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응급 환자를 일단은 생명을 구해놓고 계속 응급실에서 생명을 구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차적인 그 대응책이라든가 네네. 치료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입원실로 올립니다. 그 입원실에서 이 응급 환자들을 2차적으로 더 이제 치료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필수 의료라고 하는데, 네. 그 예전부터 이제 뭐 필수 의료가 붕괴됐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네. 그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의료대란의 즈음에서 응급실과 필수 의료가 그 연계되는 그 과정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죠 지금. 네. 그래서 응급실 닥터들이 그 뭐 지금 뭐 포화 상태, 그 능력의 어떤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도 있지만, 네. 이게 서로 연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입원실로 그 패스를 해야 되는데, 네. 그다음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예.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을 담당하는 의사, 그다음에 입원실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이제 포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좀 소위 말하면 험악하다랄까? 거의 뭐 그 정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의료 대란을 불러일으킨 그 정책 위반자들이 사실은 뭐 2차, 3차적인 어떤 그런 소위 말하면 뭐 B 플랜, C 플랜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그 의사단체도 그렇고 아니면 정부 측도 그렇고 뭐 해결책을 지금 어떤 접점을 못 만들어내는데, 네. 의사단체는 한편으로는 뭐 정책이라든가 정치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일반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뭐 많이 뒤지는 편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뭐 좋은 뜻을 갖고 있고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서로 접점을 찾기가 여러모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네. 와중에 손해를 보는 거는 진짜 그 어떤 손실을 직접 당하는 건 우리 국민들이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작년에 그 사망자 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었다는 게, 네. 근데 이런 게 사실 뭐 언론의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어떤 국민들의 어떤 뭐라 하죠? 그 공감대라든가 어떤 앞으로의 어떤 계획의 어떤 뭐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과정들도 다 생략돼 있고, 지금 국민들은 사실은 지금 떠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언제쯤 이 의료 대란이 마무리가 되고 정상화될지 약간 까마득한 그런 상태잖아요. 언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요. 저희가 곧 다가오는 100회 특집이 있는데 그때 하면 되겠네. 그 시간에 각계 분야의 전문가분들 네. 또 관련자분들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누는 것도 네.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저희 세종시 조그만 도시에서 한번 그런 기회를 이것과 관련된 그죠? 네네. 관련된 분들과 이렇게 좀 솔직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그죠? 네네. 그렇게 좀 조그만 말을 시작하면은 이게 또 전국적으로 어떤 공감대 형성에 자그마한 씨앗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저 예전에 들었던 말인데 건강 증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국민 건강 증진.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걸 위해서는 어느 곳에서라도 이렇게 목소리가 나야 되는데 워낙 지금 이슈가 탄핵으로만 몰려 있으니까 그렇죠. 네, 가려진 부분들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보니까 요새 동계올림픽이 시작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그 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그러신 우리 이 선생님 아니었으면 전 모를 뻔했습니다. 네. 그 보니까 그 여기 말씀 중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 10월 26일이네요. 네네. 묘하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날에 뭐 큰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1909년. 네. 그다음 10년 후에 3.1운동이 있었네요. 그러면. 그렇게 됐네요. 네. 3.1운동이 1919년 맞죠? 맞죠. 네. 참 의미 있는 날이네요. 근데 여기 저는 이 동계올림픽 중에서 제일 재미있어하는 분야가 쇼트트랙입니다. 아, 쇼트트랙이요. 이번에 금메달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피 선생님은 어느 분 그 항목을 제일 재밌게 저는 종목 중에 저도 쇼트트랙이 재밌긴 한데요. 네. 가끔 가다가 반칙이 막 나오고 하니까 네. 보다가 짜증이 날 때가 또 있긴 한데 우리나라가
워낙 선전하기 때문에 네. 쇼트트랙 좋아하는데 저는 컬링이 요즘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컬링. 네, 깔끔하잖아요, 아주. 맞아, 컬링도 네, 재밌지. 반칙도 없이. 그렇죠. 네, 하계 올림픽 같으면은 양궁처럼 네, 뒤끝이 없이 그냥 끝날 수 있는. 네. 컬링도 시작했나요? 컬링도 시작했죠. 컬링이나 봐야 되겠구나.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상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승패가 좌우되잖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같은 팀이 있을 경우에 네. 또 유리하기 때문에 네. 팀워크가 또 중요하고, 네. 네. 기술이 중요하고 스피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진짜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쇼트트랙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그 상대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네네. 실력이 좋아도 뭐 실격당할 수도 있고. 뭐. 맞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 것 같아. 네.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가 사실 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중국 선수끼리 서로 이제 도와주면 안 되는 종목이었는데 네. 밀어줬단 말이에요. 엉덩이를 밀어줘서 속도가 엉덩이를, 빨리 나게. 엉덩이를 밀어주는 것도 있어요. 네, 같은 나라끼리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반칙인데 그거를 걸러내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돼서요. 메달이 박탈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본 우리나라 선수의 말이 참 그래도 듬직했어요. 뭐라고 말했나요? 그 경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경기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렇게 의연한 자세가 나올 수 있나? 되게 억울할 텐데. 네.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한 거를 눈 감고 넘어가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저 스피드도 좀 잘하지 않나요, 요새? 맞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도 잘해서요. 금메달도 따기도 하고 했죠. 저는 스피드는 저기 이상화 선수밖에 모르는데. 그 이후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계 관계자시고. 쇼트트랙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네. 그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저게 있다. 네. 그거하고 아주 뭐 직접적인 그 뭐라 하죠? 그거를 표현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동시에 어떤 행위나 네.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이게 바뀌죠. 근데 그 의도나 행위가 없으면은 그 다음 2차적인 그 결과물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쇼트트랙을 좀 그런 면에서 좀 좋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즐기는 거지. 예. 매우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이렇게 우리 그 자연 현상이나 네. 인체의 그 질병 과정이나 이런 것도 대개는 이 연기법으로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뭐 인내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시간을 기다려볼 가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LA에서 그 화재 사건 아시죠? 심각하게 네. 많은 재산 피해도 있었고 한 20여일, 20일인가 21일간 불탔죠, 그죠? 네네.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네. 다들 뭐 잘 아실 테고 그게 결정적으로 어떻게 꺼졌죠? 비가 와서 맞습니다. 꺼졌죠. 네. 폭설인가? 아무튼 뭐 그걸로 해서 꺼지기 시작했죠. 네네. 근데 LA에 그 산불이 났을 때 그 LA는 미국에서 보면은 동남쪽이고 네. 저쪽 동남쪽이 맞나요? 네, 서남 쪽이죠. 서남쪽이죠. 네. 그때 그 동북부 미국 동북부 쪽에는 어떤 기상 이변이 있었는지 아시죠? 폭설과 맞습니다. 네, 강추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현상은 다르지만 네. 이 두 가지를 불러일으킨 그 기본은 기상 이변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네. 특히 뭐 제트기류의 어떤 그 조절 기능 실패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뭐 기상 이변이 기본이지만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그 현상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 청각의 문에서 네. 지난 시간에 그 이명 그러니까 의지의 울타리랑 좀 연관이 깊다고 생각되는 이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 이 과정, 네. 이 과정이 이런 연기법 말하자면 보이는 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들리는 대상이 있고 듣는 주체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서로 이게 맞아 떨어져야 소리가 들리는 거겠죠. 네네. 그렇죠? 쇼트랙에서 밀치고 넘어지고 반칙을 하고 뭐 그런 어떤 서로 간의 그 연관 관계가 그 결과로 이어지듯이. 네. 네네. 우리가 이제 그 감각의 문 중에서 초침, 분침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침이라는 거는 그 청각에서 어디를 향해 있다 그랬죠? 들리다가 들리지 않다가 예. 여기에 이제 맞춰져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소리를 듣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할까요? 네. 들리는 게 점점 사라지죠. 그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좀 잘 안 들린다. 그래서 보청기 하시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노화로 인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느 시기에 네. 그 듣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네. 점점 그쪽 기능을 안 쓰게 되고 하면서 덩달아서 네. 포괄적으로 듣는 기능이 네. 축소된다고 할까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 네. 독재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듣는다는 거를 볼 때, 네. 다른 예로 우리가 명상을 네. 예로 들자면, 우리가 이제 뭐 어디 조용한데 산 속에 들어가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네. 뭐 이런데 들어가서 하는 게 명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명상을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무기공이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분은 명상이나 그 수련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얻는 게 뭔가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하나의 깨닫고 얻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듣고 일부러 모든 거에 길을 막았다는 경험 자체가 네. 이분의 경험치를 올린다. 제 생각에는. 근데 새 속에 돌아오면 다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 소리들을 네. 귀를 막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죠. 독재자는 막을 수 있지, 귀를. 네. 근데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건 그죠? 불가능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 수련을 할 때 그 소리를 아예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거는 올바른 수련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 옛날 그 고승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뭐냐면은 소리를 듣되 그 소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소리는 듣되.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분침의 입장에서 볼 때 분침이라는 거는 이 초침에서 소리가 들리고 안 들리고 하는 거를 잡아내서 네. 이제 듣는다는 행인데 나이가 들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만 그렇게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는 듣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정치 이야기도 네. 그럴 것 같고요. 네. 네. 이거는 조금 이제 슬픈 얘기인데, 네. 저희 세대, 우리 PD님 세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군부 독재 네. 시대의 그 세대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한강의 기적이다. 그래서 뭐 그 주역이다. 뭐 이렇게 자화자찬도 하고. 뭐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런 세대기도 하고. 네. 요새 세대들이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네. 그 아빠 엄마 세대 때는 그때는
뭐를 해도 가능했고 조금만 노력해도 네네. 어느 자리든지 뭐 윗자리 올라가고 싶으면 윗자리도 올라갈 수 있고 기회가 많았던 때다. 그렇죠. 네. 기회가 많았고 그죠. 그다음에 경쟁력은 많이 떨어지던 세대가 아니었냐.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다. 네. 우리는 그렇게 힘들다. 예.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은근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세대가 가진 단점, 이제 뭐 영어로 표현하면 핸디캡이겠죠. 네. 핸디캡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아까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그 연기법, 네. 그다음에 청각의 문에서 분침이 그 듣는 것만 듣는, 네.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뭐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말하자면 내가 그 군부 독재나 이런 시대에 살았으면 거기에 뭐 저항을 했건 안 했건 네. 어쨌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그쪽에 국한된 그런 어떤 편향적인 시각이랄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도 모르게 저 포함해서 본인도 모르게 그 꼰대가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듣는 것만 듣는다는 거죠. 네네. 지금은. 그러니까 뭐 사회 구도라든가 뭐 사회 현상 같은 것들도 그쪽으로 모든 거를 시각한다라나요? 네. 그쪽 입장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모든 예. 거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뭐 그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좀 눈꼴 살아온 그 정치를 하는 그죠? 그런 네. 분들이 있죠. 지금도. 네. 있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또 다음 또 어느 시기에 가면은 우리 자신도 또 거기에 동화돼서 네. 동화됐다는 표현은 맞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그런 것만 봐왔으니까 네. 다른 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불행하죠. 뭐 이거에 대한 그 종교적인 용어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를 지금은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어쨌든 듣고자 하는 바람이 많으면 네. 많을수록 좋은 것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나중에 어떤 뭐라 하죠? 좀 획일적인 내 그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사고 방식이 고정이 되고 네. 거기에 묶여버리는 그렇죠. 그런 나쁜 좋지 그렇죠. 않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세상의 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들을 것도 아니고 네. 듣되 우리가 다만 거기에 끄달리거나 집착하거나 그러지 네네. 말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그 보수 논객 중에 네. 한 분이 요즘의 보수는 사실 보수가 아니다 하면서 극우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객관적인 입장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동안 꼰대다 아니면 극보수다라고 했던 분이 그렇게 한 사태에 대해서 정확한 시선을 내놓으면서 이분은 그래도 거기에 휩쓸리거나 거기에 빠지지는 않으시는구나. 그렇죠. 중심이 있으시구나.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중심을 잡고 들어도 거기에 너무 휩쓸리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짐작을 조모 분이죠. 조땡땡 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 아니면 뭐 우리 쪽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입으로는 뭐 진리를 외치고 아니면 뭐 정의를 말하고 네. 하지만은 그렇구나. 우리는 그걸 그냥 그 순간 듣고 네. 다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네. 비록 올바른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네. 그건 올바른 행동을 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뿐이지 네네. 그거를 계속 집착해서 아니면 거기에 물들어서 이 사람이 계속 그런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거죠. 네.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죠? 이런 그 좋은 그 사회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은
그 경주 최부자 말씀하시죠? 경주 최부자요? 네네.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요. 네. 이분들 가운 중에 네. 그 중에 소개해드려 보면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무명옷이 뭔가요? 근데 채색이라든지 네. 어떤 장식 이런 것들 없이 화려하지 않은 네. 소박한 옷이 네, 그런 옷이겠죠. 네. 여기서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청가계문에서 뭐 초침, 분침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렸지만은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거는 귀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귀를 좀 많이 열어라.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를 다 들어라는 얘기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이 저기 우리 청가계문에서 네. 얘기해 볼 때는 귀를 닫아라. 닫아라?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것만 듣지 마라. 이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옷으로 치장하고 이런다는 거는 네. 그죠? 그런 측면이 좀 강한데 나를 좀 더 겸허하게 낮추고 네네.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만 편애하지 말고 네.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좀 비워놔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듣고 들리는 거에서 편향으로 좀 빠지고 네. 아니면 집착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그 의료에서도 치료에 있어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좀 필요한 분들은 이걸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우리가 듣는 원래 능력은 그러니까 여기 최부자 그 며느리를 이렇게 시집 며느리를 이렇게 교육시키듯이 하는 이거는 원래 우리의 그 사람들의 그 관계라든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이 능력은 사실 무궁무진하거든요. 네. 무궁무진한데 점점점 그 범위를 좁힌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무궁무진하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그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는. 예. 그 사람만 이렇게 봐도 그 듣는 능력이라는 건 사실은 소리가 없어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내가 어떤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는 무슨 뜻이 있는 거냐면 소리를 듣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소리를 안 듣는다는 것도 안다는 거죠. 아예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 처음부터 안 들리는 사람은 듣는 게 따로 있는지 안 듣는 게 따로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원래 우리의 그 듣는 능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들리지 않는 소리도 네. 들을 수 있다. 원래 타고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인체는 이제 뭐 소리를 듣다 보면 고막도 울리고 그다음에 그 고막 안을 지나서 뭐 중이 내이 이렇게 통과되면서 이제 소리를 듣는 건데 그리고 그 소리를 그 시상하부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뭐라 하죠? 통합한다 그러나요? 네. 그러면서 소리를 이제 인식하고 이제 한다는 건데 이 저기 생리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도 듣는 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또 다 지나가지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의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 지역 FM 98.9MHz, 대전 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